네, 안녕하세요. 우리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50페이지입니다. 자, 50페이지의 지층의 생성 순서, 지층의 생성 순서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확인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사학의 주요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좀 생소하시죠, 그죠? 지사학의 주요 법칙. 뭘까?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 개념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용어보다는 이제 개념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암석의 특징과 화석을 이용해 지층을 대비할 수 있다. 지층의 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성 순서 여기 나오는 거, 생성 순서를 비교하는 것을 대비라고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고 지구의 역사를 추론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사학의 그 주요 법칙들을 이용해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지사학의 주요 법칙들이 바로 이거예요. 뭐 수평 태정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사학의 법칙. 자, 지사학의 법칙. 자, 교과서 개념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수평태적의 법칙. 자,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보면서 할게요. 자, 첫 번째 지사학의 법칙에는 첫 번째로 수평태적의 법칙 있어요. 수평태적의 법칙. 태적물은 일반적으로 수평으로 쌓이죠. 수평으로 쌓이지. 왜? 중력 때문에. 그죠? 태적물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평하게 쌓여요. 수평으로 쌓여요. 그게 수평태적의 법칙이에요. 수평태적의 법칙. 뭐 별거 없다, 그지? 자, 밑줄 치면서 바로 할게요.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자, 이건 뭐냐면, 이거 빠뜨렸네. 자, 태적은 중력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즉 수평 방향으로, 그러니까 중력 방향이 수직 방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이제 수평이잖아요, 그죠? 수평 방향으로 쌓인다. 수평 방향으로 쌓인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지각 변동을 받으면 휘어지기 때문에 기울어져서 보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보이지, 그죠? 어찌됐건 지각 변동이 없다면 태적은 수평 방향으로 쌓인다. 이게 수평태적의 법칙이에요. 다음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자, 지층이 쌓일 때 아래쪽은 위쪽보다 먼저 퇴적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그지? 지층이 이렇게 쌓였으면 어떤 게 더 오래된 지층이냐? 아래쪽에 있는 게 오래된 지층이다, 이거죠. 아래로 갈수록 오래된 지층이다. 반대로 위로 갈수록 최근에 퇴적된 지층이다. 이게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누중, 이게 쌓인다는 뜻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가지 또 뭘 이용할 수 있느냐? 역전됐느냐 안 됐느냐 할 수 있어. 단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먼저 쌓였고 위쪽에 있는 지층이 나중에 쌓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야. 즉 뒤집히지 않았을 때. 지층이 뒤집혔다면은 이거는 적용시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층이 역전되지 않는 한, 그죠?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위에 쪽에 있는 지층보다 더 오래된 지층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다음, 관입의 법칙. 이거 우리 전 시간에 했었죠. 그죠? 관입을 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먼저 형성된 지층이다. 이거죠. 그게 관입의 법칙이에요. 관입을 당한 암석이 관입을 한 암석보다 먼저 형성된 지층이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 그지? 얘네들이 이 지층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얘가 관입해서 올라온 거니까요. 그죠? 그게 관입의 법칙이에요. 다음, 부정합의 법칙. 자, 부정합의 법칙. 자, 부정하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 사이에는 뭐다?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이게 부정합의 법칙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지층과 위쪽에 있는 지층 사이에는 긴 시간적 그 격차, 간격이 존재한다. 이게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다음, 동물군 천위의 법칙은 뭐냐면 퇴적 시기가 다른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다르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와 진화 정도를 해석해서 지층의 선후관계를 밝힌다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삼엽충 화석은 삼엽충 고생대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죠. 삼엽충 화석과 자, 암모라이트 중생대 대표적인 표준 화석 암모라이트 화석이에요. 그러면 이 지층은 삼엽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야? 고생대 지층이고 이 지층은 암모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야? 중생대 지층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먼저야? 그렇지. 삼엽충이 포함되어 있는 고생대 지층이 암모라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중생대 지층보다 먼저 형성된 지층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자, 지층 누중의 법칙을 적용해도 되죠. 그죠?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위쪽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형성된 지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 이제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지층의 역전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봐봐. 이거는 역전을 안 받은 거예요. 뒤집히지 않은 거야. 그지? 그런데 보세요. 위에 삼엽충이 있고 아래 암모나이트가 있어. 이러면 이거 지층 누중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역전됐다는 거지. 뒤집혔다는 거지. 그죠? 어떻게 아래쪽에 중생대 지층이고 위쪽이 고생대 지층일 수가 있어요. 그건 뒤집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렇게 지층 여부,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 중요하게 쓰여요. 자, 그래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지사학의 법칙에, 자, 지사학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죠. 5가지네, 그죠? 수평태적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동물군 천위의 법칙. 어떻습니까? 쉽지, 그지?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지층의 그 선후 관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아주 뭐, 당연한 얘기들이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자, 지층의 대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층의 대비는 여러 지역에 있는 지층들이 같은 시대에 생성된 것인지를 서로 비교하고 상대적인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게 지층의 대비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층들의 선후 관계를 따져보는 게 지층의 대비다. 지층의 대비다. 이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A부터 C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층을 점선으로 연결하고 세 지역의 지층을 대비하여 오래된 지층이 있는 지역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서로 그 다른 세 지역의 지층이에요. 자, 같은 지층을 이제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얘라 이렇게 연결하고요. 얘는 뭐 이렇게 같은 층이겠네, 그죠? 검정색 이렇게 같은 층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층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같은 층이야, 그죠? 자, 그럼 보시면 자, 이 지층이 뭐야? 가장 오래된 지층이죠. 세 지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이 요거고요. 가장 최근의 지층은 어떤 거겠어? 가장 최근의 지층은 지금 얘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형성된 지층이네요, 그죠? 이렇게 지층의 선후 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석 가지고도 할 수 있어, 화석. 자, 여기 보시면 자, 동일한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이제 같은 시대에 퇴적된 지층이야. 얘도 이렇게 같은 시대에 퇴적된 지층이야, 그죠? 암모나이트 같은 시대. 여기 암모나이트가 없네요. 얘하고 같은 시대. 이렇게
화석을 가지고도 지층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 D에서 F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분포하는 지층을 점선으로 연결했죠. 이렇게, 그죠? 연결하고. 이 지역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자, 이 가운데 있는 지층은, 암모나이트 지층이 여기는 없어. 자,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자, 요 화석과 요 화석이 여기만 발견돼. 암모나이트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치? 침식되어 없어졌다는 거야. 깎여서 없어졌다는 거야. 깎여서 없어졌으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는 뭐야? 정합이야, 부정합이야? 부정합이 되는 거야. 얘와 얘 사이에는 부정합이 되는 거야. 얘가 깎여서 없어질 만큼의 시간적 공백기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지층에는 부정합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층의 대비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암상을 가지고 지층을 대비한 거고요. 얘는 화석을 가지고 지층을 대비한 거예요. 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들은 암석의 종류를 가지고 지층을 대비해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같은 종류의 암석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지층은 화석을 가지고 선후관계를 따져요.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은 암석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석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화석을 가지고 지층의 선후관계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건층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열쇠층이라고도 하고도 건층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 주로 응회암이나 석탄층이 건층으로 사용됩니다. 응회암이나 석탄층이 건층으로 사용돼. 여기 보시면, 자, 열쇠층. 지층 대비에 기준이 되는 층을 건층이라고 하는 거야. 지층 대비에 기준이 되는 층을 건층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응해암 가지고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지. 세 군데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얘를 쭉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위아래 관계가 뭐가 더 먼저냐? 기준이 되는 층을 건층이라고 하는 거야. 지층의 선후 관계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층을 건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층으로는 주로 응해암층과 석탄층이 많이 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이렇게 분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넓은 지역에 분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층으로 이용이 됩니다.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이렇게 서로 떨어진 지역에서 다 발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건층 한번 개념을 한번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건층으로 따지려면요, 일단 세 군데 다 있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거 좋죠. 이렇게 세 군데 다 있죠. 그죠? 얘도 세 군데 다 있죠. 그죠? 근데 요 분홍색 보세요. 얘는 건층으로는 좀 부적합하지. 여기 없잖아요. 그죠? 요 보라색 같은 경우도 건층으로, 그죠? 뭐 사용할 수 있겠고요. 건층으로 사용할 수 없네요. 보라색은. 왜 그럴까요? 얘와 얘는 같은 시대의 층이지만 이 보라색은 얘와 얘가 같은 층이 아니에요. 자, 얘를 이 회색을 건층으로 했을 때 보세요. 얘는 얘보다 나중에 쌓인 거지. 근데 얘는 얘보다 먼저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동일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도 건층으로 쓸 수 없죠. 그죠? 자, 세 지역에서 동일한 시대의 지층으로서, 그죠? 세 군데 다 동시에 존재하는 층이 바로 건층, 열쇠층이 되는 겁니다. 이 열쇠층은 주로 뭐가 쓰인다? 그치? 응해암층이나 석탄층이 활용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사학의 법칙과 지층의 대비를 이용을 해서, 자, 지층의 생성 순서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작은 탐구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지역에서 지층 A부터 I를 생성된 순서대로 나열하고 여기에 이용된 지사학의 법칙을 적어보자 그랬어요. 자, 생성된 순서.
자, 뭐가 제일 먼저 생성됐을까요? I지, I. 왜 그렇게 판단했어?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제일 먼저다. 그죠? I, H, G, E, D. 그죠? 자, 그 다음에 뭘까? FG, F. 그 다음에 F. 관입이 일어나는 거죠, 관입. 관입의 법칙. 관입 당한 암석보다 관입한 암석이 나중에다. 그러니까 F가 D 다음에 관입한 거고요. 여기 뭐가 보여? 부정합이 보여요. 자, 부정합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입이 끝난 다음에 F 다음에 C, B, A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F와 C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공백기가 있다. 격차가 있다. D와 C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격차가 있다.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보시면 자, 순서 이렇게 되죠. 그죠? 쭉 가고요. 쓰임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수평 태적의 법칙까지도 쓸 수 있겠네. 그죠? 이렇게 수평 태적의 법칙, 수평으로 쌓였죠. 그죠? 수평 태적의 법칙.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으로 쌓였다가 지각 변동 받아서 이렇게 경사진 거지. 그죠?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지질학적 사건의 순서를 과거부터 차례대로 적어보자. 이건 적어요. 관입이죠, 관입. 그죠? 관입. 태적이 있었고, 관입이 있었고, 부정합이 있었고, 그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시기와 사건 발생 순서, 자, 순서를 지층의 태적 순서를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 연령이라고 해요. 상대 연령.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를 정하는 것을 상대 연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냐, 이걸 상대 연령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이 지층이 어느 시대의 지층이냐, 이 지층이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졌느냐, 이런 그 수치적인 것까지는 몰라. 그것까지 모르고 그냥 선후 관계, 뭐가 먼저 형성된 거고 뭐가 나중에 형성된 것이다 라고 따지는 지층의 선후 관계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상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상대 연령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지층의 생성 순서. 지층의 생성 순서는 뭘 측정한 거다? 상대 연령을 측정한 거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만 따지는 거니까 나이 몰라. 이 지층이 언제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진 지층인지 어느 지질 시대의 지층인지 몰라. 그냥 상대적인 선후 관계만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용되는 법칙들이 있었지. 뭐였죠? 그렇지. 지사학의 법칙이었죠.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지사학의 법칙에는 5가지가 있어요. 수평태적의 법칙, 지층누중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동물군 천의의 법칙.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그죠? 수평태정의 법칙이 뭐였다? 지층누중의 법칙이 뭐였다? 관입의 법칙이 뭐였다? 부정합의 법칙이 뭐였다?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 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각의 지사학의 법칙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지층의 단면이 주어졌을 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이렇게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아시면 되고요. 이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데 적용된 지사학의 법칙이 뭐가 쓰였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끝낼게요. 그죠? 좀 간단한 내용 드렸습니다. 비교적 쉬운 내용 드리고 지층의 선후관계,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